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와 매매 구분하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투자는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매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구분을 잘못하면은 왜 안 되는지, 치명적인 깡통을 찰 수 있다. 요 카페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매매 관점과 투자 관점 두 가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매매 관점은 이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 가격과 흐름을 체크해야 돼요. 가격이 얼마만큼 이게 시세가 올라가고 흐름이 어떻게 이제 내려가고 이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추세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고요.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가격에 부딪히고 있다, 어느 가격을 돌파했다, 어느 가격에서 밀린다. 자, 요것을 집중해야 되고 매수 매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 이때 깨지면은 팔아야 돼. 아, 이때 돌파했어? 그러면은 추가를 하거나 이걸 계속 보유를 한다. 뭐 이런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시세 차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내용 있죠. 회사 내용. 회사가 어떻다? 회사가 호재가 있다. 네,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호재가 있다, 악재가 있다. 이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호재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일 때와 매매일 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포지션이 내가 어느 지점에 사서 어떻게 포지션이고 내가 상승 추세에서 샀는지 하락 추세에서 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상승하다가 쉬어가는 박스권인지 뭐 하락하다가 쉬어가는 박스권인지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주가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포지션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매매 관점. 매매는 이걸 봐야 되고 회사 내용 호재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네,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앞서서 제시 무어라고 이제 투자 대가들, 네, 월가의 투자 대가들도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다. 네, 이 매매는 대응하는 거다. 네, 예측이라는 부분은 이 매매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진다, 핵폭발이 터진다, 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도 네, 일어날 줄 올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네, 금리가 얼마나 올라간다. 그것도 이제 당사자 말고는 그리고 당사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이 상황 현재 주어진 상황에 내가 사느냐 파느냐 어떻게 할 거냐 팔았다가 다시 사느냐 아니면 반만 50%만 매도를 하느냐 요게 바로 대응이죠. 매매는 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매매는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심리가 가격으로 형성돼요. 이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호재가 터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주어야 돼요. 심리가 반영된다. 그게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어렵게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두산이란 회사고 이건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지금 시세랑은 조금 다른데 과거에 이제 카페에 올렸던 내용인데 두산의 흐름을 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차트 설명만 하고 있죠. 아, 지금 두산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국면이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 확인이 되는 경우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접근해보나,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없거나 뭐 코스피 코스닥의 치명적인 종목과 관계없이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시장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매도할 채비를 갖추고 접근해야 된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응법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아, 나 이거 두산이라는 회사 당연히 좋아. 뭐 재무도 좋고 뭐 이런 재무제표나 뭐 로봇 사업도 하고 뭐 드론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도 하고 상당히 회사 좋은데 사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대부분은 매매로 생각하는데 투자입니다. 투자. 매매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집중해야 돼. 가격, 흐름, 시세 차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두산이 어떤 회사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걸 파고든다, 그걸로 매매에 결부시키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반대로 흐름이 깨지면 매도할 채비, 반대로 추세가 유지한다,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한다.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죠. 전고점 돌파하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러면 이제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투자 관점이 아닌 매매 관점이다. 우리는 시세 차익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대부분 하는데 자꾸 투자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요. 보면은, 아, 이 회사 되게 좋은데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지? 실적도 좋은데 몇 년 묻어가야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묻어. 그래서 계속 추매를 하는데 계속 빠져. 그래서 돈이 없어. 근데 계속 마이너스가 심해. 물탈 돈도 없고 방치가 돼. 그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매매는 가볍게 잔 거야. 여기서 깨졌어. 그러면은 팔면 돼.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면 그때 또 사면 됩니다. 기분 나빠 할 필요 없고, 매매는 샀다 팔합니다. 흐름이 유지가 되면은 사는 거고요. 보유하는 거고, 흐름이 깨지면 파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다. 자, 두산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 테니까, 첫 번째 이 회사를 볼 때는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세요. 홈페이지에 무슨 회사인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 다트라고 해서, DART 여기 나오죠. 자, 요건 이제 금감원에서 이 재무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자공시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전자공시를 들어가면 이게 다트라고 하는데, 다트 전자기업 공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회사를 검색을 할 수 있고, 회사 검색하시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어떤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공시 가운데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나 이런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회사에 보통 두 번째 나오는데 사업 개요,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항,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어떤 회사다, 종속기업이 어떻게 했다. 두산은 뭐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뭐 베어스 야구죠, 그다음에 퓨어셀 중공업 뭐 등등 있죠.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내용을 찾아보는 게 회사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여기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 전자공시 보고, 이 회사 두산은 국내 최초로 로봇으로 이제 협동 로봇 팔고, 대기업 중에서 로봇 성과를 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다. 삼성도 할 것이고, LG도 하고, 테슬라도 하고, 구글도 하는 로봇 산업이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도 증가하고 인건비가 감소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공장 자동화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두산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자,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투자 관점이에요. 투자. 나 이 회사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자, 매매 관점은 이걸 봤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차트 보니까 차트 괜찮네. 매수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투자로 봤지만 매매로 차트가 괜찮으면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매매 관점이 되는 거야. 네, 투자로 접근했지만.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올라갔어. 이게 막 로봇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몰려야지 매수세가 몰려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매매 관점을 봐야 되는 거는 시세고 투자 관점으로 보면 이 회사 내용을 봐야 돼. 회사. 방금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재무제표 상당히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거를 체킹해야 되는 게 투자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면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이 회사 좋아서 말 그대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는 그 돈이 1턴 뭐 따던 일단은 계속해서 뭔가 머문다는 이런 느낌. 네. 투자 관점에는 가격과 심리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재무제표에 망할 거 안 망할 것 같다. 뭐 괜찮을 것 같다. 돈 있으면은 그냥 회사 보고 때려박겠다. 계속 때려박을 생각이 있다. 대신 이제 이 투자 관점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근 방법을 좀 가져야 되고요. 투자 관점과 매매를 잘못 섞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기는 태용레 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와, 뭐 실적이 대박이야. 이 내용 읽어보시면은 차트는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게 10,000원에 샀어. 8월달에 10,000원에 샀다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10,000원에 샀는데 와, 이거 실적이 대박이네. 8월달 말 실적 대박인데 계속 빠져. 와, 이거 왜 몰라주지? 사람들이 모르네. 사람들이 실적 대박인데 이 고급 정보를 나만 알고 있나 보다. 한 달 지났는데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30% 계속 빠져. 야, 그래서 10월달 보니까, 네, 10월달에 딱 보니까 살짝 9,000원 갔어. 근데, 드디어 가는구나. 내가 정확했구나. 그랬는데 11월달 또 7,000원 빠졌어. 이 회사 무슨 횡령했냐. 네이버 토론실 가보죠, 여러분들. 개인들만 뭐 했나,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와. 12월달에. 우와, 영업이익이 250억 대박이다. 3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이야 대박이다. 초대박이 나왔어. 드디어 가는구나 해서 12월 달에 봤는데 12월 달부터 실적 나오고 나서 떨어졌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여기 다 실적이 이렇게 나오죠. 와, 이 실적이 이만큼 되는데 이거 대박 회사인데 시총력이 이때 당시에만 해도 2천억 3천억 얼마 안 했어요. 실제로 시가총액 여기 보네.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지만 1,600억이에요. 1,600억.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출이 9천억인데.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많아.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장기 투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계잡주들만 있고 역시 돈만 낭비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 매매하고 투자하고 다른데 투자라면은 태용로지스 계속 가져가는. 자, 여기 나옵니다. 미스코리아 나가는데 누가 봐도 이쁜데 못 알아봐줘. 그럼 미스코리아 떨어지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게 매매가 이렇습니다. 매매가 이런데 누가 얘가 더 이쁜 것 같아.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은 중요치가 않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뽑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진짜 미스코리아 나왔는데 얘는 어느 정도 이쁜데 인성이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거 내 관점인데 대중들은 얘를 뽑아. A가 아니라 B를 뽑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전체적인 대중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투표한다거나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부분 모든 것도 이제 대중들의 심리가 작용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는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다. 왜냐하면은 이 매매는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조지 소로스는 심리학자야. 요 이제 투자 대가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수익이 더 잘 내. 경제학과 사람들이 투자 박살났어. 매매 박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요 사람들은 뭐 오건영 부부장이라든지 뭐 김영익 교수라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 경제학을 학자들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는 사람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경제가 어떻다 이런 것들 투자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매매하고 투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매는 단기적으로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보면. 네, 그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매매는 심리 바탕으로 하는 대응이지 점쟁이처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이거 왜 떨어지나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왜 떨어지냐면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이게 솔직한 심정이고 뭐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네. 이게 섞여버리면은 한마디로 잡탕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믿고 있는 부분, 이거 나는 실적 괜찮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를 거다 이런 바보 같은 믿음이 생기면서 투자가 실패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태용로직스 차트를 일단은 봤을 때 이게 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갔어요. 태용로직스. 근데 이게 매매를 했을 때 추세가 돌파했네, 샀네, 여기서 급등했네, 급등해서 유지했어. 근데 여기서 흐름 깨졌네, 그럼 여기서 또 팔고, 또 흐름했다가 또 다시 급등하네, 급등할 때 산다기보다 이게 추세가 돌았네, 추세 돌파했네, 다시 샀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매예요, 매매. 자, 근데 태용로직스가 재무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영업이익 매출이 어떻다 이런 것들 보는 거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는 건 매매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종목 하나를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두산이라고 아까 전에 했으니까 두산 한번 볼게요. 두산이라는 기업은 영업이 계속 고만고만한데 주가는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죠. 실적은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대로인데 과거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반토막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은데 주가는 옛날에 비해서 더 반토막이다. 이러면은 그거 위주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는 뭐냐면은 실적이나 이런 게 그대로인데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박살이 나 있는 걸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빠지면 좋아해야 돼. 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전고점까지는 실적이 베이스가 된 것들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무조건 가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항상 걸립니다. 언제까지 걸리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영업이 궤도에 오르는 그 시점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쏠리는 시점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때 보통 포텐셜이 터지고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한다면은 평단가보다 당연히 높고 목표가가 전고점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관점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매매와 투자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매매를 하시던 투자를 하시던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